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존감도 나이가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자존감 나이. 자존감. 자, 지금부터 옆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넌 몇 살이냐 물어보세요. 서로. 몇 살이에요? 두씩 짝씩 물어봐. 얼른. 몇 살이세요? 얼른 물어봐줘.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자, 좋아, 좋아. 알고 계세요? 몇 살이세요? 자존감 나이가 몇 살인 것 같냐? 예를 들면 30살이면 자존감 나이가 다 30살이 아닐걸요? 나이가 50인데 자존감 나이가 31살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자존감 나이가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15살짜리 아이가 집에 와서 물을 거예요. 엄마,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충분히 이런 얘기해요, 사춘기 때. 그 질문이라고 하니 공부나 야! 그런 엄마 많을 텐데. 예를 들어볼까요? 33살짜리 딸이 이혼을 했어. 엄마, 나 도저히 이 남자랑 못 살아. 나 시골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애 데리고 엄마 나 좀 어떻게 해줘.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60살짜리 엄마가 자존감 낮은 엄마는. 그러니까 내가 그놈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창피하게 어디를 이혼하고 내려온다고 시골에 있냐. 아 몰라. 네 맘대로 살든지 말든지. 무슨 60살짜리 엄마가 무슨 자존감이 이렇게 어리냐 딸보다? 그러니까 딸이 묻는 대답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런 엄마는 반드시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해요. 집안 망했어. 창피해서 어떡하면 좋아. 33살 딸이 어때요? 지금 지하 10층으로 뚝 떨어졌죠. 근데 엄마가 지하 11층으로 갈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자존감 높은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우리 딸. 살다가 별별 일 다 있어.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 안 창피야. 엄마 하나도 안 창피야. 집집마다 다 이혼했어.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데리고 와. 그러니까 엄마 옆에 있어. 괜찮아. 누가 그래? 우리 딸을 밥 먹어, 밥 먹어. 괜찮아, 우리 딸. 누워서 자, 푹 자, 엄마 옆에서.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딸이 지하 10층으로 뚝 떨어졌을 때 60살짜리 엄마가 강력한 60살의 자존감 나이로 아무 문제 없다고 지하에서 받쳐주면 딸은 어때요? 밥 잘 먹고 울 거 다 울고 어떻게 해요? 그래, 다시 살아봐야지. 이게 진짜 엄마잖아요. 이런 걸 자존감 나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물학적 나이가 있고 자존감 나이가 있어요. 이 자존감 나이가 높아야 어떨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온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50이 되면 50에 걸맞는 인생의 문제가 꼭 생겨요. 왜냐? 자존감 50이라고 믿고 생기는 문제들이요. 근데 자존감 50이 아니면 어떤지 아세요? 딸보다 더 떨어, 더 무서워해. 그런 부모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자녀한테 끊임없이 상처를 내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좀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후회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게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매일 가슴 아프게 후회한 거는 이제 우리 아들 자퇴했을 때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걸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한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되게 힘든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처음 한 말이 가장 후회되고 그 나중에 제가 사과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 어떡하니가 아니라 나 어떡하니 그러고 울었거든요. 내가 나 어떡해 너 자퇴하면 나 어떡해. 왜냐면 내가 너무 창피했거든요. 우리 아들 자퇴한 게. 그래서 엄마 너 중졸이야 이제 나 어떡해. 근데 그게 나중에 너무 미안해서 걔 앞에서 나 어떡해 소리를 한 게 얼마나 애가 자기도 감당을 못하는데 이 50다 된 엄마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자기를 못 지켜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때문에 더 많이 사과했고 그래서 내가 얼른 우리 아들 따라서 지하 11층을 내려갔어요. 안 그러면 얘는 외로워서 죽을 테니까. 그게 나가 가장 후회된 말. 그리고 바로 사과했던 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나 어떡해가.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늘 우리가 실수해요. 중간중간 부모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을 했는데 그때 한 엄마와 딸이 왔어요. 무대에 올라와서 한 분만 사과하라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손을 들어요. 얘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잡고 제가 20살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폭력적인 남자인 줄 몰랐어요. 돈도 안 벌고 나를 맨날 때리고. 애가 나왔는데 남편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미치도록 닮은 거예요. 목소리도 낮고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렸나 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을 매일 때렸어요. 남편한테 싸울 때마다. 애가 맞더라고요. 걔 15살까지 때렸어요, 내가. 근데 우리 딸이 너무 상처가 깊어서 애가 지금도 길을 못 펴고 살고 딸이 지금 33살인데 남자도 못 사귀어요. 자기는 너무 부족한 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얘기하더라고. 엄마가 너한테 그래서 그때 때린 거 미안해. 그때 너 아빠 닮았다고 나쁜 애라 그런 거 미안해. 막 얘기하는데 막 딸이 팍 우는데 걔가 어떤지 아세요? 사과할 때마다 걔가 괜찮은 애가 되는 거 알아요? 난 잘못 없어. 그래, 나 괜찮은 애야. 우리 엄마가 잘못 말한 거야.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얼마나 애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는데 중요한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과해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반드시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사과해야 되겠다고 머릿속에 있는 분들 계시고 아 우리 엄마도 나한테 사과해 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럼 부모 중에 그러실 거예요. 사과 안 하면은 그럼 안 되나요? 예, 안 돼요. 그런 애들은 결혼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되게 무시하고 키웠는데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야, 넌 글을 진짜 잘 쓰는구나. 어머, 얘가 솜씨가 이렇게 좋네. 그럼 어떤지 아세요? 시어머니로부터 자존감이 탄생하는 애도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물죠. 정말 시집을 잘 가면 남편이 그걸 해줘요. 야, 우리 와이프는 이런 걸 진짜 잘하구나. 난 너 네가 너무너무 이뻐. 야, 너 진짜 사랑스러워. 그럼 어떤지 아세요? 남편을 만나서 자존감이 사는 여자는 무지 인생이 잘 풀려요. 근데 결혼해서 못 사는 경우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을 만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 넌 왜 그따위냐? 넌 왜 그렇게 못해? 사람이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괜찮다고 믿어주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뭘까요? 부모, 자식 관계예요. 이 자존감은 뭐라 그랬어요? 홈메이드라서 아무도 못 키워줘요. 누구만 키울 수 있다? 부모만 키울 수 있어요. 못 해줘요. 부모가 꼭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는 뭐 가지가 있다고요? 10,000가지 이상의 뭐가 있어요? 천재성이요. 그 천재성을 갖고 세상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부모는 뭘 해야 될까? 이걸 늘 응원하고 박수치고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항상 어느 때건 고난에 빠져도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정말 자존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다 들어서는 자존감을 연습하면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존감이 생겨요. 여러분, 자존감이 잘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도와요? 내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내가 나를 괜찮은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나를 괜찮은 상태로 안 만들어주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푹 떨어져요. 손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뭔가 이렇게 삼각대가 있으니까 되게 안정감이 오지 않아요? 이게 뭐야? 자존감 지지대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흔들려요. 아무리 굳은 마음을 먹어도요.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게 아닐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러지 좌절할 때도 있고 막 옆으로 흔들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자존감 지지대가 필요해요. 사람이 자존감 지지대가 딱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83이세요. 저희 엄마는 경상에 누워 있은 지 굉장히 여러 해가 돼서 못 일어나세요. 우리 엄마가 양장점을 50년을 하셨었거든요. 그 돈으로 다 우리를 길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는 거의 누워서 밥을 먹어야 될 지경이고 화장실도 간신히 기어가요. 근데 얼마 전에 조금 좋아졌어요. 요만큼. 드디어 30분을 앉아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앉아 있을 수 있게.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양장점을 50년을 하셨었거든요. 그 돈으로 다 우리를 길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는 거의 누워서 밥을 먹어야 될 지경이고 화장실도 간신히 기어가요. 근데 얼마 전에 조금 좋아졌어요. 요만큼. 드디어 30분을 앉아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앉아 있을 수 있게.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사가 30분 앉아 있어도 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가 와서 그래. 미경아, 엄마 재봉틀 좀 사줘. 뭔 얘기 엄마 재봉틀을 왜 사달랴. 미경아, 나 있잖아. 평생 양정점 하면서 니네 키웠잖아. 나 그렇게 산 사람이야, 씩씩하게. 근데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서러워. 엄마 마지막으로 니네 옷도 해주고 나 입고 싶은 옷 2벌만 해하고 죽었으면 좋겠어. 나 재봉틀 좀 사줘, 미경아.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내가 재봉틀 사서 내려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 많이 아프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나답게. 그게 우리 엄마의 자존감인 거예요. 미싱하는 홍순이로 돌아가시고 싶은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답게 살아있는 거답게. 우리 엄마 보면서 느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자존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30분을 앉아있는데 재봉틀을 사달라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는 죽기 전에 꼭 마이크를 사달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슴속에 자존감 2과목씩을 꼭 정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스스로 괜찮다는 생각 가져야 어때요? 자존감 텃밭이 이렇게 두꺼운 엄마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없을 땐 어떻게 해요? 내 텃밭을 꺼내서 자녀한테
부어줄 수 있죠. 또 나중에 이게 자존감이 선순환됩니다. 부모가 되게 나이가 들어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애들이 자기 자존감을 갖고 부모한테 갖다 퍼줘요. 괜찮다고 갖다 퍼줘요. 이렇게 서로 가족들끼리 제일 자존감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으니까요. 그게 부모가 된 우리의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존감 그리고 또 내 안의 천재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김미경 강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천재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저는 김미경 강사님은 감정의 천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김미경 강사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